안녕하세요. 달콤한 책방, 책방지기 아이리스입니다. 오늘 그리스 신화 주인공은 헤라클레스입니다. 그 이름만큼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막상 영웅 헤라클레스의 모험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인간 알크메네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헤라의 질투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또 어른이 된 헤라클레스는 어느 날 헤라의 계략으로 정신이 미쳐 가족을 해치게 됩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는 신탁의 명령을 따르고 미케네 왕 에우리스테우스의 명령으로 12가지 고난을 수행합니다. 12가지 과업을 수행하면서 헤라클레스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신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간과 신 사이의 가장 위대한 영웅입니다. 자,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그리스의 영웅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해를 끼친 많은 괴물들을 없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그리스인들은 헤라클레스의 공을 높이 찬양했다. 헤라클레스는 최고의 신 제우스와 인간인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났다. 알크메네는 메두사를 죽인 영웅 페르세우스의 자손이었다. 알크메네는 아름답고 지혜가 뛰어난 여인이었다. 제우스 신은 인간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영웅을 인간 세상에 내보내려고 궁리하다가 결국 알크메네의 몸을 빌리기로 했다. 알크메네의 남편 암피트리오는 늘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제우스 신은 암피트리온이 싸움터에서 돌아오기 전날 암피트리온으로 변신해서 알크메네를 찾아갔다. 알크메네는 남편인 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우스와 하룻밤을 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진짜 암피트리온이 돌아오자 알크메네는 그제야 속은 것을 깨달았다. 오늘 메두사를 죽인 용사 페르세우스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는 훗날 그리스를 다스릴 것이다. 제우스가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헤라가 그 사실을 알고 말았다. 헤라는 곧 태어날 아이가 제우스의 아들임을 눈치채고 말았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노와 질투심으로 가득 찬 헤라는 해산을 맡아보는 여신을 몰래 불러들였다. 헤라클레스의 해산을 하루 늦추고 그 대신에 페르세우스의 또 다른 후손인 에우리스테우스를 오늘 태어나게 해라. 이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다. 훗날 못난 에우리스테우스는 큰 나라의 왕이 될 운명을 얻었고 영웅 헤라클레스는 죽도록 고생을 해야 할 운명이 되고 말았다. 헤라 여신의 분노와 질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운명을 바꾼 것만으로는 안 돼. 내가 직접 없애버려야겠어. 헤라클레스가 태어나던 날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훔쳐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순간 가슴이 뜨끔했다. 그래서 내려다보니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젖을 빨아먹고 있었다. 헤라는 자신의 젖을 먹은 헤라클레스를 차마 직접 죽일 수 없어 결국 제자리에 도로 갖다 놓고 말았다. 내가 직접 죽일 수 없다면? 그럼 다른 수를 써야지. 며칠 후 헤라는 헤라클레스에게 뱀 2마리를 보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놀라지도 않고 양손으로 뱀을 1마리씩 움켜쥐고 목을 졸라 죽였다. 그 모습을 본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네는 헤라클레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헤라클레스는 여러 명의 지혜로운 스승으로부터 학문뿐만 아니라 싸움하는 법, 활 쏘는 법, 말 타는 법, 마차 모는 법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법도 배웠다. 하루는 음악선생 리노스가 제자인 헤라클레스에게 좀 심한 벌을 주자 본래 성질이 급한 헤라클레스는 화를 못 참고 손에 들고 있던 악기를 선생한테 던졌다. 리노스는 악기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 죄로 헤라클레스는 테베를 떠나 얼마 동안 카타이론 산속에서 짐승들을 벗삼아 숨어 살았다. 이때 그는 높은 산과 골짜기를 뛰어다니며 자연의 이치 등 많은 것을 배웠고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켄타우로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케이론에게 교육을 받기도 했다. 헤라클레스는 주먹 한 방으로 사나운 짐승을 때려잡고 활을 쏘면 백발백중인 훌륭한 용사로 자랐다. 올림포스의 여러 신들은 청년이 된 헤라클레스를 축복하기 위해 많은 선물을 주었다. 아폴로는 돌도 꿰뚫을 수 있는 활과 화살을 주었고 헤르메스는 칼을, 아테나는 어떤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갑옷을 주었다. 그리스에서는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용사가 된 헤라클레스가 고향 테베로 돌아왔다. 당시 테베는 이웃나라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이웃나라 사신들의 건방진 태도에 화가 나서 그들의 귀와 코를 잘라 곡물 대신 보냈다. 이웃나라의 에르기노스 왕은 이 사실에 화를 내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하지만 헤라클레스가 이끄는 군대에 크게 패하고 말았다. 예전에는 우리가 곡물을 바쳤지만 이젠 너희들이 우리에게 곡물을 바쳐라. 헤라클레스는 에르기노스 왕에게 곡물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돌려보냈다. 테베의 왕 클레오는 왕국을 구해준 헤라클레스를 공주 메가라와 결혼시켜 사위로 삼았다. 헤라클레스는 아들을 낳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헤라의 질투로 오래가지 못했다.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만들었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미쳐서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 아테나가 미쳐 날뛰는 헤라클레스에게 큰 돌을 던져 기절시켰다.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온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한 일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단 말인가? 헤라클레스는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 에우리스테우스 왕의 노예가 되어 그가 내는 12가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라. 제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자신과 운명이 뒤바뀐 에우리스테우스를 찾아가 스스로 노예가 되어 12가지 과제를 내달라고 했다. 나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헤라클레스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시켜야 해.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를 완전히 복종시키기 위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다. 12가지 과제의 시작. 에우리스테우스가 첫 과제를 주었다. 네메와 숲에 가면 어떤 무기로도 상처를 입힐 수 없는 사자가 있다. 그 사자의 가죽을 벗겨오라. 헤라클레스는 첫 번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메아 숲으로 향했다. 헤라클레스는 활을 어깨에 메고 커다란 나무를 뿌리째 뽑아 몽둥이처럼 들고 숲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땅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천둥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숲속에서 사자가 튀어나왔다. 헤라클레스는 재빨리 활을 꺼내 2개의 화살을 잇따라 쏘았다. 화살은 사자의 몸에 정확히 맞았다. 하지만 돌도 뚫을 수 있다는 신의 화살도 사자의 가죽은 뚫지 못하고 튕겨져 나왔다. 화가 난 사자는 더 무서운 기세로 헤라클레스에게 덤벼들었다. 헤라클레스는 들고 있던 커다란 나무를 휘둘러 사자를 때렸다. 사자가 잠시 비틀거리더니 자신의 동굴로 도망쳤다. 헤라클레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굴 속까지 따라 들어가 사자의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팔로 사자의 목을 졸랐다. 숨이 막힌 사자는 풀쩍풀쩍 뛰기도 하고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며 헤라클레스를 떼어놓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헤라클레스는 더욱더 힘을 주어 사자의 목을 졸랐다. 얼마쯤 지났을까? 사자의 움직임이 느려지는가 싶더니 온몸이 축 늘어졌다. 헤라클레스는 칼로 사자 가죽을 벗기려고 했다. 하지만 칼날이 들어가지 않았다.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발톱을 하나 뽑아 사자의 가죽을 찔러보았다. 그랬더니 사자의 발톱은 들어갔다.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발톱으로 껍질을 벗겨냈다. 헤라클레스는 사자 가죽을 둘러매고 에우리스테우스 왕을 찾아갔다. 에우리스테우스는 그 모습을 보고 헤라클레스가 두려워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를 성 밖에 세워둔 채 2번째 과제를 내주었다. 레르나 습지에 가면 히드라라는 큰 독사가 있다. 그 독사를 없애라. 히드라는 뱀의 몸뚱이에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이었다. 히드라는 각각의 머리에서 독을 내뿜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머리는 어떤 무기로도 죽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8개의 머리는 자르면 금방 다시 머리가 생겨났다. 헤라클레스는 2번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르나로 향했다. 이번에는 조카 이올라우스와 함께 길을 떠났다. 히드라가 살고 있는 곳은 깊은 숲속에 있는 늪이었다. 늪에 들어서자 슉슉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약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리고 수풀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히드라가 9개의 머리를 쳐들고
헤라클레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스는 먼저 히드라를 늪 밖으로 유인했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용감하게 히드라의 머리를 잘랐다. 하지만 잘린 곳에서는 순식간에 새로운 머리가 나왔다. 게다가 한가운데 있는 머리는 잘라지지도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헤라클레스에게는 불리한 싸움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한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 헤라클레스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삼촌! 횃불로 잘린 부분을 태워버리세요. 멀리서 이올라우스가 소리쳤다. 헤라클레스는 이올라우스에게 횃불을 건네받은 뒤 히드라에게 다시 달려들어 머리를 자른 다음 그 부분을 횃불로 태웠다. 그러자 그 자리에는 머리가 새로 생기지 않았다. 헤라클레스는 8개의 머리를 차례차례 자른 뒤 횃불로 잘린 부분을 태웠다. 그리고 잘리지 않는 한가운데 머리는 몽둥이로 때려 부수어 땅속 깊이 묻었다. 그런 다음 움직일 수 없게 커다란 바위로 눌러놓았다. 히드라의 독을 화살에 발라놓으면 요긴하게 쓰겠는걸? 헤라클레스는 죽은 히드라의 배를 갈랐다. 그리고 독을 화살촉에 발라 독화살을 만들었다. 히드라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에우리스테우스는 더 어려운 3번째 과제를 내주었다. 에리만토스 산에 사는 거대한 멧돼지를 산채로 잡아오너라. 헤라클레스는 쉬지 않고 에리만토스 산으로 향했다. 산 밑에 이르자 산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멧돼지의 어금니에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죽고 말 거예요. 헤라클레스는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산에 올랐다. 네메아의 사자처럼 목 졸라 잡으면 될 거야. 그런데 산채로 잡을 수 있을까? 산에 오르자 깊게 파인 멧돼지 발자국들과 멧돼지의 어금니에 긁혀 껍질이 벗겨진 나무들이 보였다. 멧돼지가 있는 곳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떻게 하면 멧돼지의 힘을 뺄 수 있을까? 헤라클레스는 산을 오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때 눈이 녹지 않은 산이 보였다. 그래, 저것으로 멧돼지를 유인하면 되겠다. 헤라클레스는 일부러 멧돼지에게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어디선가 멧돼지가 나타나 헤라클레스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스는 일부러 도망치는 척하며 멧돼지를 눈 덮인 산으로 유인했다. 커다란 멧돼지가 눈을 밟자 자신의 무게 때문에 발이 푹 들어가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게다가 몸이 자꾸 깊은 눈덩이 속에 파묻히자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헤라클레스는 가만히 앉아 멧돼지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멧돼지는 결국 지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헤라클레스는 멧돼지를 꽁꽁 묶은 채 어깨에 메고 에우리스테우스의 궁궐로 들어갔다. 에우리스테우스는 심하게 발버둥 치는 멧돼지를 보고 너무 놀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어서 저 멧돼지를 죽여버려라.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테우스의 명령에 따라 멧돼지를 죽여 신들에게 바쳤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네 번째 과제를 주며 성 밖으로 쫓아냈다. 지금 당장 케리네이아 산에 가서 암사슴을 산채로 잡아오너라. 그것도 아무 상처도 내지 말고. 케리네이아의 암사슴은 아르테미스 여신이 기르는 사슴으로 황금 뿔과 구리 발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찌나 빠른지 아르테미스 여신도 사로잡지 못할 정도였다. 케리네이아로 떠난 헤라클레스는 사슴을 산채로 잡기 위해 쫓고 또 쫓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스는 사슴이 들판을 달리면 그 뒤를 쫓아 들판을 달리고, 사슴이 물을 건너면 그 뒤를 쫓아 물을 건너고, 사슴이 산에 오르면 그 뒤를 쫓아 산을 오르며 항상 사슴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녔다. 1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헤라클레스는 숲속에서 그물을 던져 사슴을 붙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사슴을 산채로 어깨에 둘러매고 올 때였다. 아르테미스 여신이 헤라클레스 앞에 나타났다. 화가 난 듯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내 것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당장 놓아주어라. 아르테미스의 말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여신이시여, 저는 에우리스테우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답니다. 이 사슴을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보여주고 꼭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겸손한 태도에 아르테미스 여신은 노여움을 풀고 허락해 주었다.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테우스에게 사슴을 보여주고 약속대로 아르테미스에게 돌려보냈다. 그리스의 영웅이 되다. 에우리스테우스의 5번째 과제는 계속 이어졌다. 이번에는 스팀팔로스 사람들을 괴롭히는 셋대를 쫓아버리도록 해라. 헤라클레스는 스팀팔로스 호수를 찾아갔다. 호수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있고 그곳에는 수많은 새들이 모여 있었는데 제잘거리는 소리가 무척 시끄러웠다. 새들은 무리지어 다니며 곡식을 쪼아 먹었다. 뿐만 아니라 주둥이와 발톱이 무쇠로 되어 있고 고기만 먹고 살아 가축과 사람을 해치는 일도 많았다. 헤라클레스는 새들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한 번에 여러 마리씩 죽였지만 새들이 워낙 많아 효과가 별로 없었다. 게다가 며칠 지나자 새들은 헤라클레스를 피해 숲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헤라클레스가 숲으로 들어갔지만 그때마다 새들은 다른 곳으로 달아나며 헤라클레스를 피해 다녔다. 어떻게 해야 하지?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헤라클레스 앞에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나타났다. 헤라클레스여, 이번에는 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아테나가 헤라클레스에게 청동 꽹과리를 주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헤파이스토스가 직접 만든 꽹과리다. 이것이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헤라클레스는 아테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리고 숲에 들어가 청동 꽹과리를 두드렸다. 그러자 천둥치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새들이 한꺼번에 하늘로 날아올랐다. 헤라클레스가 더 요란하게 두드리자
새들은 방향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며 하늘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기도 했다. 헤라클레스는 놀란 새들을 향해 연달아 화살을 쏘아댔다. 수많은 새들이 낙엽지듯 떨어졌다. 한참 동안 우왕좌왕하던 새들은 우두머리를 따라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 뒤로 그 새들은 스팀팔로스에 돌아오지 않았다. 헤라클레스가 새들을 내쫓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헤라클레스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스의 이름이 곳곳에 알려지게 되었다. 저 녀석은 보통이 아니야. 이러다간 저 녀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겠는걸?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를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래서 하찮고 지저분한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6번째 과제를 냈다. 이번에는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청소하고 오너라. 아우게이아스는 앨리스의 왕으로 무척 게을렀다. 아우게이아스는 말과 황소를 수천 마리 기르면서도 수십 년 동안 외양간을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외양간 곳곳에 퇴비와 배설물이 쌓여 악취를 풍겼다. 이 악취로 인해 앨리스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에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둘러본 헤라클레스는 혼자의 힘으로는 청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외양간 주위를 감싸고 흐르는 알페이오스 강과 페네이오스 강이 보였다. 아우게이아스 왕이시여, 제가 하루 안에 깨끗이 치워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우게이아스는 콧방귀를 뀌었다. 하루 안에 외양간 청소를 끝내겠다고?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 가축의 10분의 1을 주겠다. 아우게이아스의 말에 헤라클레스는 빙긋이 웃었다. 헤라클레스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지혜도 뛰어났다. 그는 외양간을 청소하는 대신에 외양간 밖에서 양쪽 강을 향해 도랑을 팠다. 그리고 커다란 돌을 이용해 양쪽 강을 막은 뒤 물줄기를 도랑으로 흐르게 했다. 강물은 좁은 도랑을 지나 세찬 물결을 일으키며 외양간으로 들어갔다. 순식간에 강물이 외양간 바닥을 깨끗하게 씻어냈다. 게다가 외양간에서 씻겨 나온 퇴비와 배설물은 온 들판으로 퍼져나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아우게이아스 왕이시여, 약속대로 청소했으니 저에게 가축을 주십시오. 아우게이아스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청소를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때 아우게이아스의 아들인 피레우스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결국 아우게이아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헤라클레스를 나라 밖으로 쫓아냈다. 뿐만 아니라 헤라클레스의 편을 든 피레우스마저 나라 밖으로 쫓아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헤라클레스의 인기는 더욱더 치솟았다. 헤라클레스의 인기를 잠재우려면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하고 그의 소식을 알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보내야겠어. 에우리스테우스는 7번째 과제를 주었다. 크레타 섬을 짓밟고 있는 미친 황소를 잡아오너라. 헤라클레스는 바다 건너 크레타 섬으로 갔다. 크레타 섬에서 미친 황소가 날뛰는 까닭은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속였기 때문이었다.
미노스 왕은 소를 많이 치고 있었다. 한 번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미노스 왕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소 중에는 신에게 바칠 만한 좋은 소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잡아 바치라고 하면서 윤기가 흐르고 힘센 황소 한 마리를 내보냈다. 미노스는 이 황소를 보자 욕심이 났다. 그래서 이 황소 대신에 다른 소를 잡아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포세이돈은 자기가 보낸 황소를 미치게 만들었다. 미친 황소는 온 섬을 뛰어다니며 논밭을 파헤치고 사람들을 공격했다. 헤라클레스가 크레타 섬에 도착하자 미노스 왕이 반기며 미친 황소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미친 황소는 헤라클레스를 보자마자 발굽으로 땅을 거칠게 긁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뜨거운 콧김을 뿜어대며 헤라클레스를 노려봤다. 한참 동안 서로 마주보다가 미친 황소가 달려들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스는 황소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황소를 살짝 피하며 뿔을 잡았다. 그리고 힘을 주어 뿔을 눌러 황소가 무릎을 꿇게 했다. 황소는 기를 쓰고 헤라클레스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기운만 빠질 뿐이었다. 헤라클레스는 기운 빠진 황소의 네 다리를 꽁꽁 묶어 에우리스테우스 앞에 가져갔다. 황소가 얼마나 사나운지 보고 싶으니 밧줄을 풀어주어라.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신하들이 황소의 다리를 풀어주자마자 황소는 주위의 사람을 들이받고 들판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황소를 잡으러 가지 않았다. 에우리스테우스가 8번째 과제를 주었기 때문이다. 드라키아로 가서 디오메데스 왕이 기르는 암마를 잡아와라. 헤라클레스는 곧장 트라키아로 향했다. 디오메데스 왕이 기르는 암말은 풀 대신 사람의 살을 먹고 살았다. 디오메데스는 이 말을 무척 아끼며 돌보았다. 디오메데스는 여행객들이 트라키아를 찾아오면 기쁘게 맞아주었다. 그런 다음 잠을 잘 때 묶어서 말 구유 속에 넣어 암말에 먹이로 주곤 했다. 그런데 사람 고기를 먹은 암말은 점점 사나워져서 결국 쇠사슬로 묶어 놓아야 했다. 헤라클레스가 도착하자 디오메데스는 늘 그랬듯이 기쁘게 환영해 주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많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저녁을 보내도록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자 헤라클레스는 잠자리에 누웠다. 그러고는 잠이 든 척 했다. 밤이 깊어지자 헤라클레스한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디오메데스였다. 헤라클레스는 디오메데스가 가까이 다가온 순간에 그를 잡아 꽁꽁 묶었다. 그러고 나서 디오메데스를 말 구유에 넣어버렸다. 이제까지 억울하게 죽은 여행자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니 날 원망하지 마시오. 암말은 주인인 줄도 모르고 말 구유에 담긴 디오메데스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을 먹은 암말은 갑자기 보통 말처럼 온순해졌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힘들이지 않고 암말을 데리고
그리스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을 먹는 말이라는 소리에 에우리스테우스는 앞말을 궁궐 안으로 들이지 못하게 했다. 헤라클레스는 앞말을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풀어주었다. 12가지 모험의 성공을 향해 에우리스테우스의 과제는 쉼없이 이어졌다. 9번째 과제는 아마존 여인족의 여왕인 히폴리테가 가지고 있는 허리띠를 가져와라. 히폴리테 여왕이 가지고 있는 허리띠는 전쟁의 신 아레스가 준 선물이었다. 그런데 에우리스테우스의 딸 아드메테는 평소에 그 허리띠를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에우리스테우스가 헤라클레스에게 이런 과제를 낸 것이었다. 아마존 여인족들은 무척 거칠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아마존 여인족들은 남자 못지않게 강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마존 여인족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다. 헤라클레스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아마존 원정대를 모집했다. 그런데 아마존에 도착하자 예상과 달리 히폴리테 여왕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헤라클레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소. 헤라클레스는 히폴리테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친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올림포스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헤라가 심술이 나서 방해했다. 헤라클레스가 히폴리테 여왕을 납치했다. 아마존 여인족으로 몸을 바꾼 헤라가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자 아마존 여인족은 무장을 한 채 헤라클레스의 원정대를 습격했다. 순순히 주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며 날 속이다니. 화가 난 헤라클레스와 원정대원들은 아마존 여인족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말았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히폴리테까지 죽여 허리띠를 빼앗아 왔다. 헤라클레스가 허리띠를 에우리스테우스에게 건네자 왕은 그 허리띠를 딸 아드메테에게 주었다. 아드메테의 환한 웃음을 본 헤라클레스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10번째 과제를 내주었다. 이번에는 에리테이아에 가서 괴물 게리온을 죽이고 그가 기르는 붉은 소들을 가져오너라. 에리테이아는 붉은 빛의 섬이라는 뜻으로 서쪽 바다 끝에 있는 섬이었다. 그 섬에는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가 3개, 팔다리가 6개인 괴물 게리온이 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르토로스라는 괴물같이 생긴 개들이 함께 살며 소들을 지키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태양의 신 아폴론의 도움을 받아 에리테이아 섬에 다다랐다. 헤라클레스는 섬에 올라오자마자 붉은 소들을 지키고 있는 오르토로스들을 때려눕혔다. 그리고 헤라에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게리온마저 화살로 쏘아 죽이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이 많은 소떼를 어떻게 이끌고 돌아가느냐였다. 헤라클레스는 소떼들을 이끌고 뜨거운 사막과 높은 산과 넓은 들을 지나야 했다. 돌아오는 도중에는 가축을 훔치려는 산적들과 싸워야만 했다.
헤라클레스가 소떼들을 이끌고 겨우 그리스 땅에 도착할 때였다.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헤라는 가축을 괴롭히는 쇠등의 떼를 풀어놓았다. 쇠등이한테 물린 소들은 따끔거리고 아파서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헤라클레스는 수많은 소 가운데 겨우 몇 마리만 붙잡아서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바칠 수 있었다. 이번에는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에서 황금 사과를 따오너라. 황금 사과는 땅의 여신 가이아가 제우스와 헤라가 결혼할 때 헤라에게 선물로 준 나무이다. 헤라는 황금 사과를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틀라스의 3명의 딸인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에 숨겨놓고 머리가 100개 달린 죽지 않는 용 라돈에게 지키게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그 정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찾고 말 테야.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을 찾아 나선 헤라클레스는 하늘 높이 치솟은 산을 넘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늘에서 불을 훔친 죄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카프카스 산이었다. 산에 오른 헤라클레스는 커다란 독수리가 바위를 향해 쏜살같이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끔찍한 비명이 들렸다. 헤라클레스는 이상하게 여겨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프로메테우스가 2 팔과 2 다리가 바위에 묶인 채 누워 있었고 독수리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고 있었다. 그때마다 프로메테우스는 하늘과 땅이 흔들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헤라클레스는 망설이지 않고 활을 쏘아 독수리를 죽였다. 그런 다음 프로메테우스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자유의 몸이 된 프로메테우스가 환하게 웃었다. 헤라클레스, 나는 오늘이 오기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네. 그리고 자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지. 자네가 원하는 황금 사과는 세상의 끝에 있네. 하지만 자네가 직접 그것을 가지러 가서는 안 되네. 황금 사과는 아틀라스에게 따라고 시키게. 헤라클레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세상의 끝으로 향했다. 드디어 세상의 끝에 도착하였다.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이 보이고 하늘 지붕을 어깨 위에 받치고 있는 아틀라스도 보였다. 저 아틀라스님, 제 대신 황금 사과를 따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동안 이 하늘 지붕은 누가 바치고 있지? 그야 제가 대신하지요?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 대신 하늘 지붕을 받들었다. 아틀라스는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에서 황금 사과를 따왔다. 헤스페리데스도 머리가 100개 달린 죽지 않는 용 라돈도 아틀라스를 가로막지 않았다. 황금 사과를 따온 아틀라스는 다시 하늘 지붕을 바치고 있기가 싫었다. 헤라클레스야, 이 황금 사과를 내가 직접 에우리스테우스에게 전해주겠네.
순간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면 제 어깨의 받침대를 다시 고정시켜야 할 것 같군요. 만약 하늘 지붕이 미끄러져 떨어지기라도 하면 아틀라스님이 벌 받으실 테니까요. 헤라클레스의 말에 아틀라스는 황금 사과를 놔두고 하늘 지붕을 잠시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헤라클레스는 재빨리 빠져나와 황금 사과를 집어들었다. 아틀라스님, 이 황금 사과 정말 감사드립니다.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테우스에게 황금 사과를 건넸다. 하지만 에우리스테우스는 신의 황금 사과를 받을 수 없었다. 신들의 노여움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신성한 황금 사과를 다시 헤라클레스에게 돌려주었다. 헤라클레스는 황금 사과를 아테나 신에게 바쳤다. 헤라클레스가 과제를 해결할수록 에우리스테우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만 골라 과제를 냈는데 무엇이든 해치웠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헤라클레스의 용기와 지혜로운 모험담이 널리 퍼져 그리스에서 가장 으뜸 가는 용사로 알려진 것이었다. 이번 마지막 문제로 헤라클레스를 파멸시키고 말겠어. 에우리스테우스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켰다. 지옥문을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를 끌고 와라. 케르베로스는 머리가 셋 있고 꼬리는 뱀인 괴물개이다. 이 괴물개는 지옥문을 지키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일을 했다. 문제는 아무도 지하 왕국의 입구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신들만이 알고 있었다. 신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헤라클레스가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그랬더니 제우스 신이 이번에도 아테나와 헤르메스를 보내 헤라클레스를 돕게 했다. 헤라클레스는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 지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았다. 입구에 들어섰지만 막상 지하 왕국까지는 끝없는 길이 이어졌다. 헤라클레스는 또다시 헤르메스의 도움으로 죽은 자만이 올라탈 수 있는 카론의 나룻배에 올라탔다. 나룻배를 타고 지하 왕국에 도착하자 하데스가 마중 나왔다. 저승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인 에우리스테우스의 마지막 과제를 이루기 위해 지옥의 문지기인 케르베로스를 빌려주십시오. 용감한 헤라클레스, 저 개는 여기에 없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네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다면 허락하겠다. 하데스가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듯이 말했다. 헤라클레스는 네메아 숲에서 얻은 사자 가죽을 걸치고 케르베로스 앞에 다가갔다. 케르베로스는 으르렁거리더니 마구 지저대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의 사나운 송곳니를 이리저리 피하면서 목을 졸랐다. 순간 케르베로스는 뱀 모양의 꼬리로 헤라클레스에게 독침을 쏘았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아테나가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기름을
헤라클레스에게 발라주었기 때문이었다. 목이 조여 숨을 쉬지 못하자 케르베로스는 얌전해졌다.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 목에 끈을 매고 에우리스테우스 앞으로 데리고 갔다. 케르베로스가 에우리스테우스를 향해 으르렁거리자 에우리스테우스와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서 몸을 숨기기에 바빴다. 자, 헤라클레스여, 너는 이제 내 종으로서 할 일은 다 끝냈다. 넌 자유의 몸이니 어서 돌아가거라. 그제야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를 지옥에 돌려주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영웅의 최후. 헤라클레스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콜키스 나라로 떠나는 이아손의 아르고 원정대에 들어가 함께 모험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칼리돈 왕 오이네우스의 딸 데이아네이라와 결혼했다. 하루는 헤라클레스가 데이아네이라를 데리고 칼리돈을 떠나 에우에노스 강을 건너게 되었다. 마침 많은 비로 강물이 불어 있어서 물살이 무척 거세었다. 그래서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마침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켄타우로스족인 네소스가 다가왔다. 제가 당신의 아내를 등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해주겠소. 헤라클레스는 네소스의 친절에 감사해하며 허락했다. 네소스는 데이아네이라를 태우고 금세 강을 건넜다. 헤라클레스가 강물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다. 벼랑간 아내의 비명이 들려왔다. 그가 소리나는 곳을 쳐다보니 네소스가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산으로 도망치는 게 아닌가? 헤라클레스는 화살을 쏘아 네소스의 심장을 맞췄다. 네소스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헤라클레스의 화살에는 히드라의 독이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히드라의 독은 금세 네소스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네소스는 헤라클레스에게 복수할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며 데이아네이라에게 말했다. 미안하오. 사죄하는 뜻으로 선물을 주겠소. 내 피를 받아 놓으시오. 그리고 헤라클레스에게 만일 다른 여자가 생기면 이 피를 묻힌 옷을 입히시오. 그러면 헤라클레스는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오. 데이아네이라는 얼떨결에 갖고 다니던 병에 네소스의 피를 받았다. 얼마 뒤 헤라클레스는 오이칼리아라는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올레 공주를 포로로 잡아왔다. 이올레 공주는 무척 아름다웠다. 헤라클레스가 이올레 공주를 사랑한다는 소문이 나라 안에 퍼졌다. 질투의 눈이 먼 데이아네이라는 네소스의 피를 생각해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올릴 때 입는 옷에 네소스의 피를 묻혔다. 아무것도 모르는 헤라클레스는 제사를 올리기 위해 그 옷을 입었다. 헤라클레스의 체온에 굳었던 피가 녹았다. 그 피에는 네소스가 화살에 맞을 때 퍼졌던 히드라의 독이 들어있었다. 독이 담긴 피는 헤라클레스의 피부를 통해 몸에 퍼져나갔다. 헤라클레스는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 옷을 가져온 심부름꾼인 리카스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옷을 벗으려 하였으나 옷은 몸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옷과 함께 자기의 살을 잡아 뜯었다. 그는 이런 모습으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너무나 뜻하지 않은 결과에 놀란 데이아네이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만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어. 헤라클레스는 아들을 시켜서 자기를 오이타 산꼭대기로 옮기게 하였다. 그리고 장작더미를 쌓게 한 다음 그 위에 올라가 곤봉을 베개 삼아 사자 가죽을 덮고 누웠다. 활과 화살은 친구이자 하인인 필로크테테스에게 주었다. 헤라클레스는 하인에게 불을 붙이라고 명령했다. 불길은 삽시간에 헤라클레스를 휘감았다. 헤라클레스의 죽음을 보고 있던 올림포스의 신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의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렸다. 그제야 헤라도 질투심을 풀고 자신의 딸인 헤베와 헤라클레스를 결혼시켰다. 그 뒤 헤라클레스는 신이 되어 올림포스에서 지내게 되었다.